우리 관에서부터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위탁을 핑계로 해서 저임금이 이렇게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아까도 뭐 의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운영 개선 방안을 찾아라. 근데 이제 운영 개선 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예요. 이게 실적이 하루에 29명을 태우신다고요? 한 차가? 아니, 합쳐가지고. 합쳐서 20명 정도? 20명에서 한 30명. 예, 장애인 콜택신 걸 감안하면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수도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약이 딱 그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돼 있으면 정말 급하신 분들 꼭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밖에 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우리시 조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 밖에 시장의 특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구체화시켰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뒀어요. 1급이나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하지의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남시를 벗어날 때는 요금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병원밖에 못 가요. 그렇죠. 이 수단 도입 취지 자체가 하남시에서는 그 어떤 이동 편의 제공을 최대한 해드리고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관내 벗어날 때는 이제 그 치료 목적만 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군 거 지금 제가 갖고 있다고. 그런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적은 대수의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서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가 증차를 하고 증액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희 심의위원입니다. 오승훈 장님이랑 저랑 심의위원인데 심의위에서 얘기를 하다 안 돼가고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차하자고, 증원하자고. 택시는 수백 대, 지금 400대가 넘어요. 일반 택시는. 그 일반 택시를 못 타는 사람들을 위한 나는 콜택시인데 고작 세대예요. 그냥 숫자로만 비교해봐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장님? 이게 운영 개선 방안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조례를 고쳐서 어디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택시를 늘려야 합니다. 사람 수 늘려야 하고. 제도가 개선돼야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주로 이제 우리 하남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 강동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병원을 거의 뭐 지금 병원 가기 위해서 이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이 택시를 콜택시를 만들었으면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시계를 하남시는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요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지금 만들어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 알아보니까 내용을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용인시를 있잖아요. 인근시요. 용인시를 단일 그 관내로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요금을 받는 데입니다. 장애인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그렇게 용인, 수원이 이렇게 같이 하듯이 주로 우리 병원이 종합병원이 강동입니다. 그 조례를 강동까지는 이렇게 하남 강동 이렇게까지는 해줘야 맞지 않나 싶거든요. 과연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이겁니다. 불만을 느끼는 것도 이거고요. 거리가 우리 하남시 내 거리 좁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강동까지 가는데 또 그렇다고 거리가 또 먼 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큰 용인,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양쪽 거 한번 면적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관내를 통합을 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더욱 필요한 게 강동 가까운 그 병원을 종합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강동하고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외의 지역은 당연히 하는 게 맞죠. 왜?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택시는 적어서 한정이 돼 있고 요거 그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아마 요 시기의 조정은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차량 전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카드 단말기 다 달려 있잖아요, 택시에. 네. 카드 승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 카드 수수료 누가 내는지 아세요? 지금 개인 택시야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이 내지만 그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카드 단말기의 소유주가 법인이죠. 근데 그 카드 단말기에 따른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기사들이 냅니다. 자기 임금에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행정 조치해 주세요.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막말로 식당에서 내가 돈 내고 밥 먹고 카드 드는데 종업원이 자기 은행에서 자기 통장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파악하셔갖고 그것도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2011년 1월 달에 했을 때 2.5km를 하게 되면은 황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차도를 좀 미사지구 때문에 미사지구 1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교통 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그 지하차도를 뚫겠다고 이 광역 교통 개선 대책회의 그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우리 시가 요구한 거죠, LH한테. 그때 그 거리가 2.5km라는데 2.5km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황산에서 낙타고개 부근. 황산에서 낙타고개까지요. 네. 이게 그럼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확정이 된 사항이에요? 네. 네, 지금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그 안이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LH의 입장을 고수해서 평면으로 황산까지만 짧게 제가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밀초이간 광역도로 때문에 이 도로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일동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1,887억이나 들어갔고 6차선으로 해서 차량이 미래 신도시하고 연결되면서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상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제가 공사하는 걸 보고 앞으로 정말 미사지구에서 나가는 차도 문차지만은 가밀초이간 광역도로가 개설되면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는 불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가
지금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공통사항에 보니까 이러한 협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신호제역이 신호등이 걱정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 그 대선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또 숙제를 갖고 풀어나가느냐, 이게 가장 저희 시민들한테 관건인 거예요. 언론에서도 몇 번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제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 1월 달에 황산교차로에서 상일교차로까지 지하차도 2.57km 하는 것을 한 자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확정되어 있는 안입니다. 네. 아닌데 이것을 LH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시에서 당초한 대로 하라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